안녕하십니까? 혹시 자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라며 짧게 끊는 자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심장마비로 병원 침대에 누워 차가운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식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들은 전화 한 통 걸어 바빠서 못 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내 인생에 간섭만 했어.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믿었는데 외로움과 후회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온 85세 의사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흰 가운을 벗고 한 명의 아버지, 할아버지로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30% 높이고 수명을 최대 7년이나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건강만큼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큰 기쁨이자 아픔이 되죠. 저는 그 병실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정말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왜 내 자식과 이렇게 멀어졌을까? 제가 50년 의사 생활과 아버지로서 깨달은 건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데는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비밀과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원칙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 다시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법, 그리고 외로움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4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환자들과 제 가족에게 직접 적용하며 효과를 확인한 비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작은 실천 하나는 여러분과 자녀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정말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김옥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머님은 딸이 결혼 후 연락을 끊어 외로움에 눈물 짓곤 하셨죠. 선생님, 제가 딸을 위해 모든 걸 했는데 왜 날 멀리할까요? 하시며 한숨 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원칙을 실천하신 뒤 딸이 먼저 전화해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답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주말마다 웃으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는 단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배우실 거고요. 셋째, 제가 50년간 환자들과 나눈 경험에서 나온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직접 읽고 답변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더 따뜻한 노후를 위한 희망을 찾으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결혼식 비용이며 집 장만까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갈 때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환자를 보며 학비를 마련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면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부모의 기대 수명이 최대 7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뿐 아니라 외로움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3푼나 높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건강만큼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삶의 큰 기둥이죠. 자녀와 멀어지면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관계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한숨, 저도 아버지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최영자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머님은 딸에게 늘 다 너를 위해서야라며 직업, 결혼, 심지어 취미까지 세세히 간섭하셨습니다. 딸이 디자이너의 꿈을 좇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불안정한 일 하지 말고 공무원이 돼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셨죠. 결국 딸은 연락을 끊었고 어머님은 우울증으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딸이 왜 저를 멀리하는 걸까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의 어머님은 그 뒤로 제 조언을 따라 딸에게 자유를 주셨고 몇 달 뒤 딸이 먼저 전화해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딸과 손주가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놀러와 웃음꽃을 피웁니다. 많은 부모가 저지르는 실수는 자녀를 통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로 이끌고 돈으로 묶고 과도하게 보호하려 하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27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위험한 길을 왜 가느냐며 반대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율성과 존중을 주지 않으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성인 자녀가 부모의 간섭을 불신으로 느끼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건 꼭 해야 해 라고 자주 말씀하시나요? 자녀가 대답을 피하거나 침묵한다면 그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4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50년 의사 생활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비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메모 준비 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 다시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법, 그리고 외로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에 공개할 작은 실천 하나는 여러분과 자녀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가요? 혹시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좀 내버려둬 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그건 자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원칙들을 실천하시면 그 닫힌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진수 어르신은 아들과 3년간 연락이 끊겼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뒤 아들이 먼저 찾아와 아빠, 그동안 미안했어 라고 말하며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의 눈물이 제게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황금 원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두 가지 부모 유형, 즉 자녀를 멀어지게 하는 간섭형, 부모와 자녀를 가까워지게 하는 지원형 부모를 비교하며 첫 번째, 황금 원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간섭형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젊은 시절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위험한 길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그 말, 자녀에겐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건 꼭 해야 해 라고 자주 말씀하시나요? 자녀가 대답을 피하거나 침묵한다면 그건 간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진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아들에게 의대를 강요하셨습니다. 의사가 되면 안정적이고 부모로서도 자랑스럽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아들의 꿈은 안중에도 없었죠. 아들은 결국 부모님 뜻대로 의대에 입학했지만 공부와 스트레스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은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죠. 박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저는 박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삶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사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박 어르신은 제 조언을 따라 아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고 몇 달 뒤 아들이 먼저 전화해 아빠, 그동안 힘들었어 라며 마음을 열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아들과 가끔 산책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받을 때 자연스러운 반발 심리가 생긴다고 해요. 자녀는 간섭을 불신으로 느끼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 상대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은 너랑 안 맞아 라고 단칼에 반대하거나 직업 선택에 그 일은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기보다 멀리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 딸이 예술가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건 너무 힘든 길이야 라며 반대했죠. 딸은 한동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선택을 통제하려 해선 안 됩니다. 간섭형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빼앗고 결과적으로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영희 어머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님은 딸의 결혼 생활에 매일 전화해 애는 언제 낳을 건지 남편은 잘 챙기라며 잔소리를 하셨죠. 딸은 점점 전화를 피했고 결국 엄마,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라고 말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어머님은 제게 오셔서 내가 뭘 잘못했나요? 다 딸을 위한 걱정이었는데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조언자이지 감독자가 아니에요. 딸의 삶을 믿고 맡겨보세요. 이 어머님은 제 조언을 따라 딸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엄마는 늘 응원할게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주 뒤 딸이 먼저 찾아와 어머님을 꼭 안으며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님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와 대화할 때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 말에 자녀가 고개를 돌리거나 침묵한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건 자녀가 간섭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섭형 부모의 특징은 자녀의 결정을 대신하려 하고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옮기려 할 때 그 회사보다 여기로 가는 게 낫다며 방향을 정해주거나 결혼 문제에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단정 짓는 행동이죠. 이런 간섭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빼앗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녀와 대화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렇구나,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해 라며 조언부터 하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엔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곁에서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메모 준비 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파트에서 소개할 지원형 부모는 자녀와 신뢰를 쌓고 마음을 가까워지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의사 생활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비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자녀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지원형 부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섭형과 지원형, 이 2가지 부모 유형의 차이를 알면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가까운 방향으로 이끄는 지원형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원형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곁에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하는데 익숙했죠.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게 더 큰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이걸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딸이 25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하지만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빠는 믿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딸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딸이 힘들 때마다 저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제 환자 중 15세 김옥희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머님은 아들이 예술가의 꿈을 좇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엔 그런 불안정한 길이 뭐냐며 반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지지할게.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자신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지금은 어머님과 매주 전화로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머님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엄마 덕분에 용기를 냈어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노후를 행복으로 채워줬어요. 허여샤. 그 미소,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원형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실패해도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느낄 때 그들은 더 자주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가 깊어진다고 해요. 반대로 통제를 받으면 자녀는 점점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거 정말 잘한 선택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분명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는 더 큰 자신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위험해. 다른 길을 찾아 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기보다 거리를 두게 되죠. 지원형 부모는 자녀의 꿈을 응원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71세 정만철. 어르신은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내 꿈이 거기 있다면 가봐. 아빠는 네가 잘할 거라 믿어. 아들은 유학 생활이 힘들 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 위로를 받았고 지금은 성공한 전문가로 일하며 정 어르신과 자주 여행을 다닙니다. 정 어르신은 제게 선생님, 아들을 믿어준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지원형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갈 때 곁에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말할 때 그건 좀 위험해 보인다 라고 먼저 말하시나요? 아니면 네가 선택한 거라면 잘할 거야 라고 응원하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원형 부모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렇구나.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걱정이니? 그 한마디에 아들이 1시간 넘게 자신의 꿈과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친구처럼 대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원형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자녀와의 신뢰를 쌓고 마음을 가까워지게 합니다. 이제 간단한 퀴즈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녀와 대화할 때 그들의 선택을 먼저 존중하시나요? 아니면 걱정부터 앞서나요? 저도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자녀를 믿는 법을 배우면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섭형에서 지원형 부모로 바뀌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50년 의사 생활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비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첫 번째 황금 원칙, 즉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자녀가 다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제 환자 중 69세 이순자 어머님은 아들과 5년간 연락이 끊겼었죠. 하지만 지원형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한 뒤 아들이 먼저 찾아와 엄마 고마워 라고 말하며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황금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와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4가지 황금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바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치며 그들의 인생까지 내가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27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위험한 길은 안 된다며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말할 때 그건 너무 위험해 라고 먼저 말하시나요? 아니면 네가 선택한 거라면 잘할 거야 라고 응원하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정순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머님의 딸은 안정적인 은행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깜짝 놀라셨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평생 모은 돈 날리는 거 아니냐며 반대하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딸과 다투고 싶지 않았던 어머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기쁘다. 딸은 여행 중 새로운 꿈을 찾아 사진 작가가 되었고 지금은 어머님과 매달 맛집에서 밥을 먹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머님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딸이 전화로 엄마 내 꿈 응원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노후를 빛나게 했어요. 그 따뜻한 미소,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존중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경청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렇구나, 네 생각은 어때? 같은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해. 같은 명령어는 피하시고요. 연구에 따르면 존중받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관계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다고 말했을 때 그 일은 좀 불안정해 보인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거 정말 흥미롭네. 어떤 점이 너를 끌었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저도 제 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네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니? 그 질문 하나로 딸이 1시간 넘게 자신의 꿈과 고민을 나눴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딸이 저를 친구처럼 대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73세 최영철 어르신은 아들이 외국에서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그건 생계가 힘들다며 걱정했죠. 하지만 마음을 바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그 길에서 행복하다면 아빠는 응원할게. 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를 시작했고 지금은 아버지와 자주 영상통화로 근황을 나눕니다. 최 어르신은 제게 선생님, 아들을 믿어준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면 그들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이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판단하거나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요. 저도 처음엔 자꾸 조언부터 하려 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 딸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이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전화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네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뭐니? 이 작은 질문이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간단한 퀴즈를 드릴게요.
자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나요? 아니면 조언부터 하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때는 조언부터 했지만 경청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열쇠라는 걸 배웠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죠.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더 자주 부모에게 연락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2번째 원칙, 즉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옥순 어머님은 이 원칙을 통해 딸과 3년 만에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어머님을 찾아와 엄마, 날 믿어줘서 고마워 라고 껴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황금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신뢰를 쌓는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2번째 황금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번째 원칙은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가 넘어지면 당장 일으켜 세우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처음 창업에 실패해 빚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속으로는 내가 뭘 했어? 그 길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비난 대신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먼저 말하시나요? 아니면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격려하시나요? 이 작은 차이가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최만석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의 아들은 작은 식당을 열었다가 빚을 지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들이 망연자실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 어르신은 비난 대신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실패도 배움이야. 아빠는 네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그 격려로 다시 도전해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죠. 최 어르신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믿어준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족 내 심리적 안정감은 자녀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비판 대신 지지를 보내면 자녀는 더 큰 자신감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반대로 왜 그랬어? 내가 뭘 했어? 라고 비난하면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기보다 점점 멀어지죠.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실수해 좌절했다고 말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대신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해질 거야 라고 격려하면 자녀는 부모를 안전한 울타리로 느끼고 더 자주 마음을 엽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69세 박옥순 어머님은 딸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혼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화를 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죠. 딸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네 곁에 있을게. 딸은 그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어머님과 자주 전화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박 어머님은 제게 선생님, 딸을 판단하지 않은 게 우리 관계를 살렸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죠. 우리 세대는 자녀가 넘어지면 당장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성장 과정입니다. 저도 제 딸이 프리랜서로 일하며 첫 계약을 잃었을 때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대신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거야. 그 말에 딸은 눈물을 보이며 아빠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딸과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메모에 적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요? 이 원칙을 실천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녀가 실패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비난하거나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요. 저도 처음엔 자꾸 해결책부터 말하려 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딸이 원하는 건 위로와 믿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전화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아빠, 엄마는 늘 네 곁에 있어. 이 작은 말이 자녀와의 신뢰를 쌓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간단한 퀴즈를 드릴게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먼저 비판하시나요? 아니면 격려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비판부터 했지만 격려가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원칙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3번째 원칙, 즉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자녀의 자율성을 키우고 신뢰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영자 어머님은 이 원칙을 통해 아들과 4년 만에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머님을 찾아와 엄마, 날 믿어줘서 고마워 라고 했을 때의 그 따뜻함,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 황금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의 자율성을 키우는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드는 3번째 황금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번째 원칙은 과도한 간섭, 즉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의 삶 위를 맴돌며 일일이 간섭하고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드는 부모를 뜻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자녀의 일정, 결혼, 직업까지 다 챙기려 했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제 딸이 30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내가 아는 회사에 이력서 넣어보라며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자녀의 결정을 대신하려 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영미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머님은 딸이 결혼하려는 상대를 반대하며 매일 잔소리했죠. 그 사람은 너랑 안 맞아. 다른 사람 찾아라며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딸은 연락을 끊었고 어머님은 외로움에 시달리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선택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박 어머님은 제 조언을 따라 딸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몇 주 뒤 딸이 먼저 찾아와 어머님을 꼭 안으며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둘 다 웃으며 주말마다 함께 차를 마십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받으면 그들은 자신의 결정 근육을 키울 기회를 잃고 부모와의 신뢰도 약해진다고 해요. 반대로 자율성을 존중받으면 자녀는 더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부모에게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은 좀 위험해 보여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선택한 일이라면 분명 잘할 거야 라고 응원하면 자녀는 부모를 안전한 동반자로 느끼죠.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려 하지만 그건 자녀의 성장을 막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헬리콥터 부모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일정을 대신 관리하시나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말해라며 스케줄을 챙기시나요? 둘째,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셋째,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시나요? 저도 한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은 믿을 만한 애들이냐 몇 해 묻고 다 챙기려 했죠. 아들은 결국 아빠,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가 성인이면 그들의 삶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걸요. 간섭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하면 도와줄까? 라고 묻고 그들이 침묵할 때는 억지로 캐묻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지 않을 때 왜 말을 안 하니? 라고 다그치기보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 한테 와 라고 말해보세요. 저도 제 딸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빠는 언제나 네 얘기 들을 준비 돼 있어. 그 말에 딸은 며칠 뒤 전화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딸과 제가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죠. 자율성을 주면 자녀의 결정 근육이 강해지고 부모와의 신뢰도 깊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70세 이옥자 어머님은 아들의 직업 선택에 늘 간섭하셨죠. 그 일은 돈이 안 돼, 다른 데 알아봐 라며 아들의 결정을 바꾸려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님과 거리를 뒀고 결국 연락이 뜸해졌죠. 이 어머님은 제게 오셔서 선생님, 아들이 왜 저를 멀리하는 걸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들의 삶을 믿고 맡겨보세요. 간섭을 줄이면 아들이 다시 다가올 거예요. 이 어머님은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응원할게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어머님을 찾아와 엄마, 날 믿어줘서 고마워라며 껴안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간단한 퀴즈를 드릴게요. 자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챙기려 하나요? 아니면 그들의 선택을 믿고 맡기시나요? 저도 한때는 챙기려 했지만 자율성을 주는 게 신뢰를 쌓는 열쇠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원칙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 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4번째 원칙, 즉 자신을 잃을 만큼 희생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김순자 어머님은 이 원칙을 통해 딸과 다시 가까워졌어요. 딸이 어머님을 찾아와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기뻐 라고 했을 때의 그 따뜻함,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황금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볍게 만드는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드는 4번째 황금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째 원칙은 자신을 잃을 만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갈 때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며 학비를 마련하고 결혼할 때는 저축을 털어 집을 마련해줬어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과도한 희생은 자녀에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이나 행복을 너무 많이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김순자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머님은 딸을 위해 평생 모은 저축을 털어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늘 나를 핑계로 자기 삶을 포기했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부담인지 알아?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딸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딸에게 짐이 됐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어머님은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어머님의 행복을 먼저 챙겨보세요. 그 후 김 어머님은 동네 합창 동호회에 가입하고 버킷리스트에 꽃꽂이 배우기를 적으셨어요. 몇 달 뒤 딸이 어머님을 찾아와 엄마,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기뻐 라고 말하며 껴안았다고 하더군요. 그 따뜻한 순간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와 취미를 가진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70% 감소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면 자녀는 부담 없이 부모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알면 그들은 내가 잘해야 부모님이 덜 고생할 거야 라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죠. 저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노후에 하고 싶은 게 많아. 너도 네 삶을 즐겨. 그 말에 아들은 웃으며 아빠, 그럼 우리 같이 등산 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들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거나 늘 해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세요. 제 환자 중 70세 이영순 어르신은 은퇴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죠.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겠나 하셨지만 매주 산에 오르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누셨어요. 아들은 엄마, 이렇게 활기찬 모습 처음 봤어 라며 더 자주 전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은 제게 선생님, 제 삶을 찾으니 아들과의 대화도 더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재정적 경계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주다 보면 자녀는 자립할 기회를 잃고 부모는 노후를 불안하게 보냅니다. 저는 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노후 계획이 있으니 너도 이제 스스로 서야 한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전했죠. 그 뒤 딸은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렸고 지금은 저와 더 자주 웃으며 대화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이제 내 삶을 네 손으로 만들어가. 이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자유와 신뢰를 줍니다. 이제 간단한 퀴즈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지금 한 가지라도 적어보시겠습니까? 저도 85세에 새로 배운 게 있어요. 바로 요가입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요가냐 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아빠 멋져 라며 웃더군요.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산책 모임, 꽃꽂이, 책 읽기, 뭐든 좋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재정 지원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진호 어르신은 이 원칙을 통해 아들과 다시 가까워졌어요. 아들이 아빠, 날 믿어줘서 고마워 라고 했을 때의 그 따뜻함,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정지원의 올바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마지막 주제, 재정지원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할 때 저축을 털어 집을 마련해줬고 심지어 30이 넘어서도 용돈을 챙겨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재정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계속 돈을 주며 이거라도 받아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면 그들의 날개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게 더 큰 사랑입니다. 제 환자 중 60세 이종철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종철 어르신은 40세가 된 아들에게 여전히 매달 용돈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됐고 결국 아빠, 나한테 돈 말고 자유를 줘 라고 말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종철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가 아들을 도우려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자녀가 성인이면 돈보다 자립할 기회를 주는 게 더 큰 사랑이에요. 그 후 이종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다음 달부터 용돈을 줄일 테니 너도 책임져야 한다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전했어요. 몇 달 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섰고 아버지와 더 자주 웃으며 대화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따뜻한 변화,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속적인 금전 지원은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부모와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창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무제한으로 돈을 주면 자녀는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와줄게. 하지만 이후엔 네가 책임져야 해 라고 명확히 전하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리려 노력하죠.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신뢰도 깊어집니다. 반대로 끝없이 돈을 주면 자녀는 부모를 은행으로 여기고 정서적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유한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이나 위기 때는 도와주되 명확한 종료 시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빠는 내 꿈을 응원하지만 이제 너도 날개를 펼 때야. 이번 달까지 도와줄게. 그 다음은 네가 책임져.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결국 스스로 회사를 꾸리며 자립했고 지금은 저와 매달 밥을 먹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이 아빠 날 믿어줘서 고마워 라고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제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자녀와 재정 이야기를 나눌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 보세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66세 정국희 어머님은 딸이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더 의존적이 됐고 결국 엄마, 나한테 돈 말고 믿음을 줘 라고 말했죠. 정 어머님은 제게 오셔서 선생님, 제가 딸을 도우려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딸에게 자립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정 어머님은 딸에게 엄마는 너를 믿어. 이제 내 삶을 네 손으로 꾸려봐.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몇 달 뒤 딸이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어머님을 찾아와 엄마 고마워라며 껴안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의 따뜻함,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 원칙을 실천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녀가 돈을 요청할 때 이번엔 도와줄게. 하지만 다음부터는 네가 책임져야 해 라고 명확히 전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초기 자금은 도와줄게. 하지만 6개월 뒤부터는 네가 감당해야 해 라고 말해보세요. 이 경계 설정은 자녀에게 자립심을 키우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도 제 딸에게 이렇게 했어요. 딸아, 아빠는 너를 믿어. 이번만 도와줄게. 이제 내 날개를 펼쳐. 딸은 그 뒤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렸고 지금은 저와 더 자주 웃으며 대화합니다. 이제 간단한 퀴즈를 드릴게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여러분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시나요? 아니면 끝없이 도와주시나요?
저도 한때는 끝없이 주려 했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게 자녀와의 신뢰를 쌓는 열쇠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원칙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 되셨나요? 펜과 종이를 꺼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4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정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은 여러분과 자녀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영자 어머님은 이 원칙들을 실천한 뒤 아들이 먼저 찾아와 엄마 날 믿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껴안았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경험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과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되찾는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손을 놓아야 자녀가 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 자유와 신뢰를 주면 자녀는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그리고 아버지로 살며 깨달은 건 자녀와의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믿음과 따뜻한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어땠는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대화가 어색했다면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환자 중 80세 정옥순 어머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 어머님은 딸과 몇 년간 서먹한 관계로 지내셨어요. 딸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말에 상처받으셨죠. 하지만 제 조언을 따라 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엄마는 늘 네 곁에 있어. 몇 달 뒤 딸이 먼저 전화해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답니다. 지금은 손주와 함께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서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그 따뜻한 순간을 떠올리면 저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4가지 황금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첫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세요. 둘째,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넘어져도 손을 내밀어주는 부모가 되세요. 셋째,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세요. 자녀의 삶을 믿고 맡기세요. 넷째, 자신을 잃을 만큼 희생하지 마세요.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명확한 경계와 함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 원칙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어때? 라는 한마디로 시작해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작은 질문이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요즘 뭐가 제일 재밌니? 그 한마디에 아들이 1시간 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무료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이야기, 혹은 오늘 새로 다짐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릴게요.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 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릎 통증, 불면증,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한 비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제가 50년간 환자와 가족을 통해 배운 건 건강한 관계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자녀와의 따뜻한 순간이 곧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